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70년대에서 8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970년에서 8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과정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이번 시간에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바로 경공업 중심에서 더욱 발전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다. 즉 경공업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산업을 바로 중화학공업으로 바꾸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경공업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였어요? 가발이나 신발이나 의류, 즉 옷이었죠. 이런 걸 만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중화학공업을 통해서 훨씬 더 큰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해외로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중화학공업을 하려면 결국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공장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자본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돈을 많이 모으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투자도 받고 해서 이렇게 공장을 세워서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니까 잘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화학공업의 대표적인 산업이 뭐가 있을지,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중화학공업을 발전시켜서 더 많은 돈을 벌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왼쪽에 보면 중화학공업은 중공업과 화학공업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철강은 쇠, 배, 자동차 등의 제품이라든지 플라스틱, 고무, 화학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 바로 중화공업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경공업으로 신발이나 가발을 만드는 것보다 쇠를 만들면, 쇠는 어느 제품이 하나 들어가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고, 배도 엄청나게 크니까, 자동차, 그치? 신발이나 가발을 만드는 것보다 자동차가 돈을 훨씬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이라든지 고무나 화학섬유 제품을 이용해서 얘를 생산하게 되면 훨씬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산업들을 발전시키려 노력했다. 대표적으로 철강, 말 그대로 철강은 뭐야? 쇠.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이 뭐가 있다? 포스코, 다른 말로 하면 포항, 우리나라 포항에 가면 제철소가 있는데, 이 포항 제철소에서 쇠를 만들었다. 왜? 우리가 타는 자동차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에 다 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산업의 기본이 될 거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리고 우리나라 포항제철소에서 쇠를 많이 만들고, 지금도 우리나라 철강 제품들을 해외 다른 나라도 많이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화학, 아까 말했던 이 화학, 석유의 부산물, 석유를 정제하고 남은 걸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고무, 타이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옷감도 만든다 했지? 섬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화학. 그 다음에 기계는 말 그대로 정밀한 기계 제품들을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거나 해외에 수출하거나. 조선은 대표적인 게 바로 배. 조선은 배를 만드는 걸 의미하고,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아주 큰 조선소가 있다. 그 다음에 전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LG, 삼성과 같은 가전제품을 만드는 이런 전자회사들이 이때부터 굉장히 크게 성장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정부는 그러니까 중화공업 제품을 개발하는 데 힘쓰도록,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치? 연구소와 교육시설들을 설립한다. 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런 중화공업 제품을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하니까?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니까 높은 기술력을 갖추려면은 뭐가 중요한 거야? 연구를 해야 되고 교육을 받아서 이 기술력이 있어야지만 중화학공업을 발전시켜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기업에는 각종 산업에 참여할 수 있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 그치?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이유는 아까 뭐였지? 우리 아까 이런 중화학공업을 만들려면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국가가 낮은 이자로 기업한테 돈을 많이 빌려줘서 기업이 활발하게 공장을 만들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 그치? 그 다음 또 이 제품을 생산하고 나서 해외에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중화학공업 제품들이 많이 다른 나라에 팔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정부가 이렇게 중화학공업을 발달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따라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결국 더욱 성장했다. 1970년대, 80년대는 이 중화학공업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준공식이라고 있네요. 여기서 이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공업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고, 수출입은행이라는 것은 결국 기업이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수출액이 증가하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결국 높아졌다. 그래서 이렇게 100억 달러 수출 기념 아치.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77년 수출액이 무려 100억 달러를 돌파한,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성장을 거두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순신 동상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광화문이네요. 서울. 그죠?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물건을 구입하는 이런 백화점 같은 상업시설,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백화점 같은 것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다음 여기 1980년대 자동차 산업,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 자동차의 해외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을 이끄는 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처음에는 자동차를 못 만드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많은 연구와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 있게 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다음 전자산업, 1980년대에 기계, 전자, 아까 말한 선생님이 정밀기계, 굉장히 섬세한 부품을 만드는 거죠. 기계 안에 들어가는 부품도 만들고 텔레비전 등 이런 것들이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 전 세계 유명한 전자회사 두 개가 있잖아요. LG와 그렇죠, 삼성과 같은 유명한 전자회사가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베트남 하면 기억나는 무슨 기업이 대표적인 게 있나요? 태국 하면 기억나는 기업이 있나요? 없죠. 미국 하면 떠오르는 기업들은 있죠. 애플, 테슬라, 맥도날드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 하면 떠오르는 기업들, 해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삼성, LG, 현다이 이런 기업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알 정도의 기업을 보유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1970년대, 80년대 산업이 많이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됐죠? 그 다음 여기 말고 요 앞에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도 봤었어야 되네요. 그쵸? 70년대부터 이렇게 발전해 왔다. 중화학공업 가운데 철강, 아까 이렇게 쇠를 만들고 있는 거죠. 여기 쇠. 그쵸? 여기가 포항제철소겠죠. 네. 합성 섬유,
그다음 플라스틱처럼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만드는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쇠를 어느 정도 온도에 녹여야 될지, 재료를 어떻게 섞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거고, 이런 설비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중화학 공업의 대표적인 것이다. 다음 조선산업 보세요. 이 배들 막 몇백 미터짜리 어마어마하게 큰 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대형 조선소를 건설해서 세계 시장에 진출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대형 선박을 만든다. 지금도 우리나라 조선 세계 1, 2위예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가장 큰 것은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에서 이렇게 가장 큰 배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조선 산업입니다.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전자산업 LG 삼성, 여러분이 들어본 이런 기업들이 1970년 80년대에 많이 발달했다. 밑에 우표를 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제 성장의 모습을 한번 보면 되겠네요. 60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렇죠? 70년대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수출이라든지 물류가 잘 이동할 수 있게 했다. 다음 포항 제철소를 만들어 가지고 철강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다음에 1977년에 이렇게 노력하여 중화학 공업을 바탕으로 해서 수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자,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여기 밑에 있는 답을 적어보는 거예요. 잠시 멈춰놓고 여러분이 여기 1번, 2번은 한번 생각을 써본 다음에 영상을 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프를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모습. 자, 여러분이 이 정보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길러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지식만 외우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가를 보고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써봅시다. 자, 말 그대로 가를 보니까 경공업의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네. 반면에 중화학 공업의 비중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높아지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말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를 보면서 자,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냐? 자, 경공업의 비율은 그치? 줄어들고 중화학 공업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말 그대로 그래프에서 해석되는 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죠. 맞죠? 나 마찬가지로 수출액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네요.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어떻게 변했으며 이렇게 변한 까닭이 무엇이냐? 자, 197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말 그대로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출액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그치? 그 까닭은 중화학 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중화학 공업의 발달이, 그치?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써주면 되겠는 거예요. 내용이 비슷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채점해서 맞냐 틀리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해요. 중화학공업을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자, 철강, 석유화학, 조선산업 등에 해당합니다. 기억 맞는 말이네요.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드는 과정이 많은 산업입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경공업에 대한 설명이니까 X.
그지? 경공업보다 많은 돈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정답은 기업과 디귿이 되겠죠. 자, 오늘의 암호는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경제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기업이 당연히 여러 기업이 있지만 우리 오늘 교과서 배우면서 여러 번 나왔던 바로 이 현대라는 기업인 것 같아요. 현대가 우리나라의 이런 중공업이나 이런 산업 발달에 큰 영향을 준 거는 분명한 것이고, 이 현대라는 기업을 일으켰던 회장님의 이름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라는 기업을 만든 회장님은 바로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산업의 발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